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김진호 변호사님은 저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굉장히 계셨던 분입니다. 당시 이제 카이스트 지리산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검사로 검사를 하시면서 또 주말에 틈 시간을 내서 저와 같이 수업을 듣고 그렇게 인연을 쌓았는데요.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던 중 검사직을 이제 배우시고 변호사로 옆에서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비엔나에 초청을 드렸었고 또 가입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섹터로 보내드리기 너무 많이 보실 때도 오시겠다 해가지고 다른 섹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20년 이상 수사견을 경력을 갖춘 보살모 가주시고 또 한국은행 근무, 그다음에 해외 활동 근무까지 압도적인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배움을 내리지 않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신원 섹터에도 빠르게 적응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멘탈이시고요. 이것은 김지현 대표님의 피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맨날 25초에 쪼들리다가 조금 길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김기현 대표님 감사드리고 좋은 인연으로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시면 형사랑 민사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구별이. 그래서 그냥 이번 프리젠테이션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이런 차용 관계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막상 상대방이 약속한 날에 돈을 주지 않을 때 당연히 이제 돈을 달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민사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은 거고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형사를 보면은 똑같이 돈을 줬는데 상대방은 사실은 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속인 거죠. 근데 이 형사로 가면은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뭐 피해 변제가 가능합니다. 뭐 합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피해 변제를 할 수 있고 또 배상명령 제도라고 해서 형사 절차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형사 고소하는 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또 형사 고소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형사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 상대방이 그 유죄 판결을 받고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는 51%의 증거가 우열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줍니다. 원고든 피고든 판사한테 1%라도 더, 이 사람 말이 조금이라도 맞아 하면은 그분이 이기는 겁니다. 반면에 형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80% 어떤 분은 90%그 정도, 이거는 의심이 안 되네 돼야만 유죄 확정이 됩니다. 훨씬 형사상의 그 유죄 확정이 더 높은 정도의 입증 정도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잠깐만. 기본적으로 재형 법정주의라 그래서 형벌로 처벌받으려면은 무슨 법이 있어야 돼요. 법에서 어떤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9가지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뭐 사형은 아실 거고 징역 이거는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 부금된 상태가 있는 거죠. 금고, 징역하고 금고가 좀 어려운데요. 금고도 그냥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어요. 근데 양심수라든지 정치범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원래 징역형을 받으시면 거기서 노동을 해야 돼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수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금고는 약간 정치범이나 이래서 양심수들 이래서 약간 일은 하지 않는 거고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이제 자격이 이제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거고, 벌금은 다 아실 거고요. 뭐 구류, 과료라는 게 좀 어려운데요. 구류는 하루 이상 30일 미만의 교소 내에 구치되는 건데, 요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과료로인데 이거는 이제 경미범죄라서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인 과료인데, 이거는 과태료랑은 다릅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랑은 다른 거고, 이거는 형벌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뭐 거의 잘 쓰이진 않고요. 몰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어디 부분에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보면, 보시면 뭐 112 신고를 하죠. 무슨 범죄 신고가 피해를 보거나 이러면 112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차용금을 못 받았다고 고소를 하거나, 또는 인지라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면은 그냥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고소가 안 되더라도 피해 신고를 하면 그냥 교통사고로 인지를 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이러면 뭐 신변보호 조치를 뭐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고소인을 조사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고 또 참고인분을 조사하고 뭐 압수수색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이분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혐의가 없어 보인다 하면은 불송치를 해요.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분이, 왜냐면 나는 그분이 사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네? 그럼 불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로 갑니다. 검찰에 가면 검찰에서 먼저 기소된 걸 보고 맞아. 이거는 기소하는 게 맞다 하면은 기소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소하기에는 부적격하거나 좀 부족해. 그러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에다가 재수사, 보완수사 이런 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기소됐을 때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불복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가고 형을 선고되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수사에서는 기소유예 제도가 있어서 검찰에 가서 이런 분이 죄가 되지만 초범이고 그러니까 선처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형사조정 절차를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게 안 돼요. 조정이. 검찰 단계에서만 되고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변론을 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하고 또 형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절차 속에서 변호인이 뭐 조사에 입회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견서를 제출하다든지 아니면 검사님을 만나서 직접 뭐 이런 소명을 드리면서 기소유예를 해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 법이,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침해하는 거로 나눠지는데 여러 가지 제명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 학교폭력, 스토킹법 위반도 많고요. 사기, 횡령, 배임. 결국 몸에 어떤 피해를 주는 거, 또 돈,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 명예훼손, 모욕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법규도 있고요. 분야별로 형사사건에 여러 우리 챕터들이 나눠지는데 각각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형사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찾는 리퍼럴은 이런 행정기관 조사, 그러니까 형사사건 전 단계에 어떤 조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수사, 법원의 재판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또 가해자, 피해자분으로서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행사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궁금점과 질문이 있으시면 워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